네, 이어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새벽에 핫했던 뉴스 세 가지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미국의 관세 정책이 지속된다면 국내 기업들의 수출이 5% 가까이 감소할 것이다 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합회가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공개한 건데요. 이 설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업종별 감소율은 전기, 전자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일반 기계, 반도체와 철강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수출 대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역시도 6%대 감소할 걸로 전망이 됐는데요. 이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경영 어려움으로 잦은 정책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출 시장의 다변화, 또 글로벌 생산 조달, 물류 구조 재조정 등의 자구책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답을 했는데요. 자, 응답 기업 10곳 가운데서 8곳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답을 했고 84%의 기업도 관세 분쟁이 6개월은 넘어서서 지속될 것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한겨 기업은 정부가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고 또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협상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라고 답을 했는데요. 자, 이번 주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이 된 협상 카드가 나올지 세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모처럼 또 방산의 호재가 나왔네요.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이 다음 달에 있을 정상회의에서 32개 회원국들이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데 합의할 걸로 예상된다라고 오늘 새벽에 밝혔습니다. 나토 수장이 공개 석상에서 이러한 수치를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서 현행 GDP 2%를 목표치 한 5%까지 올리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전체 5% 가운데서 한 3%는 직접 군사비로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안보와 관련된 지출로 채우게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의 지출 비율과도 같아져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난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국방비 GDP의 3.38% 정도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 방산주들의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도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이제 마지막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마침 대선 토론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이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정직하고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에 따라서 원전 비중은 35%를 유지하고 이용률은 82% 안팎으로 하겠다라는 방향을 다시 밝혔습니다. 자, 후보가 된 이후에 줄곧 원전 비중을 60%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축소가 된 건데요. 이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방향성은 유지를 하되 현실적으로 좀 가다듬는 모습입니다. 자, 김문수 후보 어제였죠. 2025년 국민의힘 정책 공약집을 통해서 이러한 에너지 정책 수정 사항들을 발표하고 K원전의 수출도 중단 없이 지속하겠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늘려가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자, 한편 이재명 후보도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함께 기존보다 온건해진 원전 유지 방침을 내건 바가 있죠. 앞선 TV토론에서도 이미 지어진 원전은 계속 쓰되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한다라는 기존의 입장은 고수했는데요.
자, 이뿐만 아니라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도 10대 공약에 에너지 관련 공약을 넣진 않았지만 대선 토론 과정에서 원전과 관련해서는 비교적으로 친화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종합을 하면 주요 후보들 모두 에너지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다만 거대 양당 후보들이 외치고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에는 수십조 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만큼 조금 더 충분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선 전에 있을 마지막 TV 토론이 예정돼 있는 만큼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입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MBN 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도 점검해볼 이슈가 꽤 있네요. 자, 먼저 첫 번째, 국내 기업들의 이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국내 기업들, 미국의 관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수출액이 한 4.9% 정도 줄어들 것이다라는 한경협의 분석이 있었는데요. 뭐 예상은 했지만 벌써 현대차도 그렇고 그들이 스스로 떠안는 분위기입니다. 뭐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보다 이건 좀 긴 시계열에서 봐야겠죠. 뭐 아직 협상 전인데 이제 뭐 경고를 하는 거죠. 협상 잘 하라고 이제 새 정부 들어오면 뭐 협상을 잘 해서 7월 달에 어차피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런 연구 결과가 거의 맞은 적은 없어요. 그죠? 이제 그게 나중에 지나서 한 1년 있다가 진짜로 저렇게 줄었네? 이거를 검증하신 적이 아무도 없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기사는 좀 못 봤는데 지금 이제 경고하는 거죠. 이제 관세가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당연히 수출은 악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이제 수출주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텐데 그 부분은 이미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뭐 현대차 지금 주가 못 가잖아요. 최근에 거의 이제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보면 여전히 그 악영향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그거보다는 그럼 좋아지는 쪽으로의 지금 집중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항상 우리나라 시장은 약간 쏠림 현상이 있는데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지금은 그래서 돈이 벌리는 기업들 근데 생각보다 1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기업들이 많았고 2분기에도 그 추세를 이어갈 종목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쪽으로 집중하시면 되지 안 되는 쪽을 이미 뭐 굳이 이렇게 바라볼 필요는 없고 얼마나 좋아질지 여부를 보시는 쪽이 맞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수출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업종들 지금 보시면 뭐 자동차라든지 석유화학 뭐 이런 쪽은 사실 살아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뭐 그거는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차피 좋은 쪽만 집중해도 뭐 우리 매니저님이 아침마다 얘기해 주시는 종목만 집중해도 시간이 없는데 예,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뭐 나라의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예.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뭐 그렇죠. 어디까지나 설문조사고 뭐 표본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 있다지만 그래도 기업들의 부담이 좀 전가되지 않고 협상이 모쪼록 잘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같이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조선일 매니저님 방산 원전 줄곧 외쳐 오셨는데 오늘 보니까 나토 수장이 또 모처럼 우리 매니저님의 투자에 합한 발언을 해준 것 같아요. 국방비를 5%까지 인상을 하겠다라고 공식석상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예. 네, 미타 사무총장이 상당히 좋은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어제 이제 미국의 데이턴에서 나토의 그
의회 연맹 충계 총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참석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전제 조건이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2% 수준의 GDP 2% 수준의 방위비를 5%까지 올려달라라는 조건 제시를 먼저 했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게 그 전체 32개 회원국하고 이제 부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목표치를 올리는 게 회원국 내에 있는 인상을 하는 게 맞는지 부합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미국이 현재 1년에 GDP의 한 3.59% 정도로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도 인상을 한다고 그러죠. 한 5%까지.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발언한 내용은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정계총회, 나토 총회가 되는데 거기서 아마 합의가 이루어져서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에 대한 이슈가 또 이제 우리나라하고 특히 이제 국방 관련된 기업들하고 관계가 돼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국방 기업들은 미국보다 가성비가 아주 좋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 것도 이제 구매를 하겠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국방 관련된 많은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아마 구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산주 쉬어가는 흐름이 아니라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도 롯데미 셀온이 나올 줄 알았더니 갑자기 너무 급등을 하더라고요. 네, 시장 참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건희 대표님. 지금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다 에너지 정책에 조금 힘을 싣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오늘 또 TV 토론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뭐 구체적으로는 당선이 돼봐야 어떻게 나올지 가닥이 잡히겠지만 재생에너지는 항상 TV 토론하고 나서는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최근에 하나솔루션 악재가 있어서 좀 걱정이 되거든요. 시장 방향성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십니까? 일단 누가 되든 간에 일단 지금 뭐 원전은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거고 네.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만 보더라도 현재 뭐 작년까지 31% 이상 정도가 이제 원전 비중이었는데 한 35%까지 이제 올라가겠죠. 지금 계획된 거 이외에 이제 추가로 얼마나 더 할 거냐라는 게 이제 앞으로의 이제 그 과정일 텐데 11차 전력 수급 계획이 이미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12차 나오려면 원래 한 10년 있다 나오는 건데 중간에 수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게 약간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게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 때도 원전을 뭐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존에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걸 안 지은 거지 계속 쓰겠다고 했었거든요. 원래 계획되어 있는 건 계속 한다. 그러니까 이제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프레임처럼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도 이제 원전을 활용하고 거기에 재생에너지 같이 붙인다는 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얘기고, 지금 김문수 후보는 재생에너지는 아예 얘기도 안 하죠. 그쪽의 진영의 분들이 보면 이제 태양광을 굉장히 막 무슨 중국 공산화되어 있는 뭐 약간 이렇게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가 있어가지고 문제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우리가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낮습니다. 10%. 신재생 비중이요? 네. 그러면 늘려야죠. 부족한 건 늘리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것들 화력발전소라든지 지금 석탄 화력발전소가 가장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 공기가 정체되면 서해안 일대라든지 동해안 일대에 있는 특히 이제 서해 쪽이 굉장히 공기가 탁해지는데 그게 결국에는 중국 영향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화력발전소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기에 빨리 이제 폐쇄시키려고 하면 그만큼 다른 대책이 올라와야 되겠죠. 그럼 그게 원전이 됐든 뭐 아니면 지금 뭐 친환경 에너지가 됐든 뭐 신재생 에너지가 됐든 늘릴 텐데 이미 지금 계획되어 있는 신안 앞바다에 있는 뭐 해상풍력 프로젝트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뭐 전라도 지역에 많이 깔려 있는 태양광들이 사실은 지금 재구시를 못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화시키겠다, 그 전력망도 좀 좋게 하겠다라는 게 전반적인 건데 어찌 됐든지 간에 어떤 분이 되든지 간에 결국에는 지금 전력 수급은 전 세계적으로 더 늘려야 되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엔 전력망이라든지 뭐 원전이 됐든 신재생 에너지가 됐든 발전 용량은 더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냥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분은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뭐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죠. 예. 그럼 결국에 원전도 아니고 재생에너지만 가는 것도 아니고 믹스로 간다. 그럼 믹스로 다 가야 네. 돼요. 이거 뭐 우리나라가 100% 원전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예, 그 지을 때도 없고. 네. 예,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원전이 그 경상도 쪽에 가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그 원전들이 만약에 그럼 원전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집 옆에 원자력 발전소 지으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예, 근데 원전을 계속 지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좀 어불성설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원전을 하나 더 짓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런 한 과정이 한 5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 혹시 대표님 지난번에 풍력 발전 관련해서 풍력주 추천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하나솔루션이랑 별개로 그냥 계속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풍력은 길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신안 앞바다에 진행을 할 거고요. 결국에 지금 그거는 이게 전전 정부에 이미 계획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이미 진행을 하는 거고, 이제 어민들 만나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요. 그럼 뭔가 베네핏을 줘야 되겠죠. 배 타고 다니는데 예전에는 편하게 다녔는데 이제 갑자기 풍력 타워들이 있어서 불편하면 뭔가 이제 보상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원전이 됐든 신재생 에너지가 됐든 자기 주변에 생겼을 때 그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정책을 잘 만들면 뭐 사실은 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정치인들이 하시는 거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갈 거고요. CS 윈드 실적 보시면 우리나라의 비중이 매출 비중이 1도 없는데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고 있죠. 그러면 그 유럽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이 바보여서 풍력을 까는 게 아니라 필요하니까 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풍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태양광도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는 거지 결국에는 갈 거다. 중국 견제만 해주면 됩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안 해주면 문제지만 중국 견제를 해주게 되면 미국 시장 내에서 하나큐셀의 입지는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 네. 최근에 뭐 신재생의 경우에는 정책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미국발 노이즈가 좀 거세서 한번 더블 체크 차원에서 여쭤봤는데 두 분 다 아직은 괜찮다. 다만 좀 긴 시계열에서 보자라는 투자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장에서 저희가 지혜롭게 투자하기 위해서 섹터 점검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어제 또 핫했던 섹터 두 곳 먼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투자 괜찮은지 답변을 여쭤봤더니 유리기판, HBM 모두 다 괜찮다, 긍정적이다라는 입장을 주셨네요. 자, 조선일 매니저님. 네. HBM. 한미 반도체 이제 지겨우십니까? 그렇죠. 예. 이제 어제 이제 특이하게도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하나 세미콘도 그렇고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좀 다른 이슈가 좀 나왔었죠. 네. 특히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됐던 게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에 있는 엔지니어들을 뺐어요. 그래서 거기에 파견 나갔던 인력들을 빼면서 이제 갈등이 점점 많이 증가를 해서 한미 반도체가 드디어 SK 하이닉스하고 이별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슈가 많이 나왔었는데 어제 그 뺐던 인력들이 다시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원래 이제 CS 인력들이 하는 일들인데 클린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진공 상태에 이제 있는 그 룸에 들어가서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기계들이 일을 하는 게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는데 특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의 필수인 TC 본더를 만들고 납품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다 보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빠질 수 없는 그런 회사였는데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와 충돌을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한미 반도체를 투자하셨던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초에도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는 분쟁이 날 정도로 결별서까지 나왔었는데 특히 작년 12월 달에 하나세미콘이 상대로 해서 기술 유출 관련해 가지고 특허 소송을 분쟁을 냈었고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제 금년에는 드디어 한미 반도체가 결별하는
보다라는 수순으로 보고 있었는데 경영진들이 3월 달에부터 적극적으로 타결 협의를 받고 올해 5월 16일에 재차 계약건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그게 봉합이 됐고 어제 이제 투입이 된 거죠. 한화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어제 분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화세미콘에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여태까지 한 금년에 한 800억 정도 SK하이닉스 납품을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제 한화비전의 분기 보고서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화세미텍이 800억 정도를 납품을 하는데 SK하이닉스에 토지하고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다라고 하는데 전체 금액이 한 800억 정도 좀 넘어가는데 설정 금액은 한 1000억이라고 그러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년에 3월 달에 두 번의 SK하이닉스하고 계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210억, 그 다음에 이제 420억 TC본도를 납품을 했었는데 5월 16일 한미반도체와 마찬가지로 5월 16일 계약 체결을 하면서 805억으로 전체 3개의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앞으로도 한미반도체와 하나세미콘이 이렇게 투트랙으로 같이 하나세미텍이 SK하이닉스에 납품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저는 이제 하나세미텍보다는 한미반도체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두 개 기업 비교하면서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기업의 히스토리를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여전히 하나비전보다는 한미 반도체를 보자라는 입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반도체가 모처럼 좋았던 건 오랜만에 이쪽이 좋았기 때문이죠. 유리기판인데 유리기판 저희 한때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잠잠하다가 다시 또 올라왔는데 이게 오늘장까지 또 반영이 있을 거라고 지금 빨간색을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유리기판은 어제는 삼성발 이슈로 이제 올랐죠. 이제 삼성이 2028년도에 유리기판을 적용하겠다. 네. 반도체 만들 때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삼성이 얘기하는 건 인터포저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코어스의 핵심 부품인,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HBM이랑 GPU를 연결해주는 기판을 지금 인터포저라는 기판을 쓰고 있는데 그게 실리콘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웨이퍼를 만드는 거를 가지고 반도체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비싼 걸 가지고 지금 기판으로 쓰고 있죠. 근데 그거를 대체를 하겠다, 유리기판으로. 지금 이걸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1차 목표입니다. 뭐 유리기판 만들려고 하는 쪽에서는 다 1차 목표가 인터포저를 대체하는 거고, 2차는 뭐냐, 그 다음은 궁극적으로는 그 인터포저 밑에 있는 메인보드도 다 유리로 바꾸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뭐 이수페타시스라든 이런 종목들은 또 힘들어지겠죠. 네, 근데 아직은 이제 인터포저 단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강하게 나오니까 이게 근데 28년도라고 그랬는데도 굉장히 빨리 반응하죠. 이거 유리기판 관련주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약간 로봇주로 보시면 됩니다. 로봇주. 갈 방향은 맞으나 당장은 벌돈은 없는. 그래서 약간 이슈에 예민한 섹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그래서 연초에 퓨롭틱스를 비롯해서 SKC 이런 이제 종목들이 가장 핫한 섹터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2월 달까지 너무 빨리 한 2배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다시 다 많이 빠졌죠. 다시 이제 발동을 걸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보셔도 된다, 충분히.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관련주들이 계속 확산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그 종목들이 대부분 다 뭐 했던 종목들이냐면 예전에 우리나라 LCD, OLED 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 회사들이 주로 많습니다. 소재 회사들도 맞아요. 많고. 네. 그래서 한마디로 유리를 다뤄본 쪽에서 이거를 계속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뭐 화면에 떠 있는 뭐 HB 테크놀로지라든지 JNTC 이런 회사들이 다 그런 옛날에 LCD 때 잘 나갔던 회사들입니다. 근데 지금 그쪽이 안 좋잖아요. 예, 안 좋다 보니까 업종이 좀 안 좋았는데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을 좀 찾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사실은 근데 메인으로 봐야 될 종목은 몇 개 없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직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이따가 말씀해 주신다고요? 예, 뭐 종목이야 뭐 SKC, 퓨롭틱스, 뭐 YC캠, YMT 뭐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ISC도 관련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ISC를 한참 멀었다. 그 테스트 소켓 만드는데 아직 지금 뭐 양산도 안 되고 있는데 무슨 뭐 테스트 소켓이 먼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조금 이따 보실 필요 있고요. 지금은 이제 SKC랑 퓨롭틱스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매니저님, 네. 저는 삼성전자가 이제 유리 기판으로 패키징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기도 이에 대해서 인터포저 시장에 뛰어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저께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런 예. 내용이 있었죠. 왜냐면 예. 이제 삼성전자가 그 유리기판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했던 발표 내용을 보면은 삼성전기하고 이제 삼성디스플레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왜냐면 이제 그 소재를 각각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집중 부각이 되면서 아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화면 자막이 밑에 나가고 있죠. 2028년까지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을 도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관련 자회사하고 같이 협업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그 두 개의 자회사들도 이제 관련 있게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는 이제 기대감이었는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숫자는 그렇게 확실하게 지키지는 않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판 관련해서는 말씀해주신 부분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또 다른 또 그룹사들도 한번 지켜보자라고 힌트 얻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반도체 안에서 HBM과 함께 또 유리 기판까지 자세히 점검을 해봤는데요. 두 분 다 긍정적인 답변 주셨거든요. 그 다음 또 점검해봐야 되는 섹터는 뭐가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조선은 파란불이 나왔고 제약바이오는 오늘도 좀 긍정적이다라는 답변. 예, 이거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예, 일단은 매니저님. 네. 아스코가 이제 진행이 5월 30일부터 6월 3일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관련된 얘기 또 어저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어저께 이제 조금 핫했던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네. 이제 얼마 전부터 한 2, 3주 전부터 이제 이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었죠. 바로 이제 코로나 확산 소식인데 아시아권 특히 이제 중화권이죠. 대만이나 그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곳에서 이제 그 코로나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질병관리청이 2주 전이죠. 벌써 2025년도도 시작된 지가 20주차가 넘어간다고 하네요.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확진자가 977명 국내입니다. 했는데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이 796명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보다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PCR 양성자 수도 한 13.8%인데 수치가 엄청나게 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작년보다 조금 늘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경고성 멘트인 것 같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무려 91.8% 정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 27.9% 늘었는데 이 두 개의 국가들이 중화권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이제 그렇죠. 여행을 가는 곳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행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렇죠. 전파가 많이 됐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행하시는 건 좋은데 관련 국가들을 여행을 하시면서 마스크를 쓰거나 조심을 좀 해야 되겠다는 얘기고요. 특히 어제 발표된 내용의 골자를 보니까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조금 많아요. 이제 전체적 수치를 보면은 평균 수치는 그러니까 입원하신 분들은 한 1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주 대비 한 146명이 줄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65세 이상 고령층들이 한 60%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다는 얘기는 어르신들이 이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 병에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슈들 그리고 선제적인 좀 대응이 좀 요구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좀 마스크를 하시면서 다니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질본에서 나오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제약바이오는 진단키트 쪽을 보자. 그렇죠. 진단키트 쪽이 어제도 강세를 보였죠. 시고 예. 어제 말씀하셨던 어제, 아스코 관련해서는 리가켄 바이오나 뭐 알테오젠 뭐 나쁘진 않았거든요. 큰 그렇죠. 시세는 아니지만. 네, 큰 시세는 아니지만 이제 예. 앞으로 6월 3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한 일주일 넘게 한 계속 열흘 넘게 볼까요? 예. 있기 때문에 예.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아스코에 이어서 코로나 하나 더 얹어줬고요. 자, 우리 이건희 대표께서는 조선은 파란색을 주셨다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뭐 오늘만 봤을 때는 조금 쉬어간다. 어제 급등을 해서 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지금 너무 자리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냥 계산 좀 하시는 분들은 다 좀 부담스럽죠. 네. 예, 지금 여기 완전 신규 조선에 강력한 분 계시는데.
아니 그게 본인의 선택이니까 여기서 추가로 더 갈 수도 있죠. 이제 근데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고 있는 분들은 그렇죠. 조금 더 끌고 가셔도 괜찮은 자리 정도. 그러니까 8분능선은 좀 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뭐 LNG 운반선, 친환경 선박, MRO, 미 군함 건조 이슈. 뭐 독일 실제로 근데 이슈까지. 실제로 근데 미 군함을 건조한다는 거는 확정된 것도 없고요 아직. 그 기대감에 현대중공업이 지금 PBR이 뭐 6배가 넘어갔고. 그다음에 하나오션은 거의 5배 근처까지 왔죠. 지금 그리고 뭐 PER로는 사실은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다들. 근데 최근에 현대미포가 급등하고 있고 삼성중공업이 외국인 기관이 그 굉장히 가열차게 사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근데 그 두 회사의 공통점은 뭐냐면 PBR이 좀 낮습니다, 다른 회사에 비해서. 그러니까 차트 모양이 아니라 그 숫자 보고 지금 사는 건데 저는 이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걔는 자꾸 맨날 부정적으로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누군가는 경고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진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진입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짧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추가가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뭐 약간 올라갔다가 빠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미 하나오션은 누웠죠. 차트가. 현대중공업도 누웠습니다. 그 얘기는 옆으로 지금 계속 행보하고 있고 한 달 전에 사신 분들은 그냥 먹은 것도 없어요. 지금 그냥 계속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얘기는 기간 조정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벌써. 그러면 이제 가격 조정이 안 나오고 기간 조정으로 잘 끝나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추가로 확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뭘까? 그럼 결국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 중국에 지금 뺏긴 뭐 컨테이너선 수주까지 확대된다 이런 뉴스 나오죠 지금. 네. 나오는데 컨테이너선 받으면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는 도크가 슬롯이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5년 기다릴래 이렇게 해서 받으면 그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선주들이 미리 발주를 안 내거든요, 보통. 그러면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한 3, 4년 뒤 것까지 이제 미리 다 땡겨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세진중공업이라든지 현대임스 같은 주요 기자재 업체들도 상승을 하죠. 두 회사가 거의 비슷한 거 하고 있는데 블록 만들어서 이제 납품하는 회사고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탱커 같은 것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 이 업체들도 지금 주가가 지금 상승 추세 진입했는데 차라리 지금 이 조선주를 투자하시겠다라고 하면 이쪽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동성와인텍이나 이런 쪽은 이미 다 올랐고 네. 세진중공업은 조금 더 룸이 더 있는 것 같고요. 현대임스는 어제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조정 나오면 한번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신규 진입은 이제 제가 뭐 조정 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파랑을 드린 이유는 전반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올라온 건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내가 신규 접근할 때는 짧게 보고 내가 이제 이 뉴스 보시면서 앞으로 조선밖에 없어 이러고 이제 막 여기다가 몰빵해가지고 지금 갈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가 상승은 여기서 나올 수 있어도 조금은 좀 쉬어가는 국면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메인 선사죠. HD 그룹주와 또 하나 그룹주의 경우에 너무 좀 부담이 되니까 굳이 조선주 지금이라도 좀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중소형 선사 쪽으로 기자재보다는 또 선사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진중공업 저희 힌트 잘 얻어봤네요.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오늘장은 어디에 맥점을 두면 좋을지 오늘장 투자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들을 주목하자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이 주셨는데 와, 저 궁금해요. 오늘은 또 어떻게 반응이 올까요? 오늘이 이제 저녁 8시 마지막이죠. 예, 마지막이죠. 이제 그 조금 있으면은 이제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니까 마지막인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외교 분야 관련된 그리고 이제 정치 지금 이제 뭐 갈라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고 그러는데 이 정치가 어떻게 합의를 볼 것인가라는 이 포커스에 맞춰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네 분이 계속 나와서 1차, 2차 토론 진행이 됐는데 1차 토론 같은 경우에는 뭐 정책이 없었고 2차 토론은 뭐 에너지 관련해서 정책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그 이후에 각각 후보들이 조금씩 약간씩 변경이 좀 있었고 이번에는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그리고 이제 특히 관심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외교 안보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네 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 또 이제 국방 관련된 그죠? 연결이 직접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
관련된 이슈가 오늘 끝나고 나면 오늘보다는 또 내일이 여기에 대한 또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뭐 테마주 관련해 가지고 화면에 쭉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서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국방이나 말씀드린 대로 방산 관련해서 내용들이 아마 내일 정도 관련 있게 반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저녁 8시 꼭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마지막 대선 토론이기 때문에 토론, 그러니까 투표 전에 꼭 여러분 오늘 저녁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토 수장의 국방비 지출 인상 발언과 함께 오늘 TV 토론의 주제가 또 마침 외교 안보기 때문에 오늘 방산주들 심심찮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이건희 대표께서는 수급 개선 종목 어떤 걸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그건 뭐 별로 안 사다가 갑자기 확 사는 종목들 보시라는 거죠. 어제 갑자기 이제 시장이 오랜만에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그러면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는 쪽들 어제 전반적으로는 외국인들이 1,000억밖에 안 샀지만 섹터별로는 좀 약간 쏠림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중소형 주단에서도 이제 뭐 그 일부 종목들은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수급 개선되는 종목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아까 유리기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인 게 뭐 피롭틱스가 어제 급등했는데 그럼 외국인 기관이 사서 올린 거거든요. 네. 한미반도체도 오랜만에 반등 나왔는데 외국인 기관이 동반순매수한 거고 그 외에 이제 HBM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였고 그 유리기판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지금 뭐 조선주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외국인 기관이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네. 그럼 삼성중공업은 조금 더 싸다고 생각하고 더 올리려고 하나? 뭐 이런 그럼 그쪽을 좀 보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리고 이제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과 하락 추세에서 돌아서는 종목과에도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구간에 들어가 있는 섹터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HBM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돌아설 건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조선주나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외국인 기관이 더 살까 안 살까를 좀 보셔야 된다. 최근에 이제 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보면 샀다 팔았다 하지 그닥 그렇게 열심히 사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히려 현대미포 같은 경우가 이제 기관들은 좀 사는데 결국엔 막 불을 뿜고 있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수급이 없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상승이든 하락이든 결국엔 최근에 쏠림 현상이 좀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 어제 갑자기 부각받은 섹터가 오늘도 이어질지 여부 보실 필요 있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정석적으로 거래 터지고 외국인 기관 양매수 들어오면 그 다음 날도 좋죠. 그러니까 어제 그런 종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 종목들 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들이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보면 좋을지 종목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피롭틱스 나왔고요. 또 삼성생명. 오, 매니저님. 안보, 방산 쪽 얘기해 주셔가지고 뭔가 하나하나 이런 거 다시 갖고 오실 줄 알았는데 증권 쪽에 베팅을 하시는 거예요? 많이 올랐는데 지금 생보사 쪽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생보사 괜찮더라고요. 한 달 전, 2달 전에도 이제 뭐 금융 관련된 종목을 한 2종목 정도 추천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생보사 같은 경우는 밸류 프로그램하고 주주 친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생보사 쪽에서는 삼성생명이 단연 탑입니다. 1등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생보사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PBR이 1이 안 되는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종가 대비 확인을 해보면 0.65배 정도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피면서 계속해서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10년 넘게 계속 꾸준히 배당을 주고 있는 건 다 아실 테고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보사들이 의외로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배당 성향도 배당이 시가 대비 주가 대비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가치를 가지고 또는 뭐 전체 3%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축을 하면은 1년에 3%도 이자를 못 받는데 보통 이 배당 성향이 좋은 생보사 같은 경우는 시가 대비 4%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모아가시면 어떨지 하고 해서 네. 삼성생명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으로 삼성생명 꼽아주셨고요. 자, 피롭틱스 또 많은 분들이 대장을 알고 계시지만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오랜만에. 예. 피롭틱스는 뭐 사실은 유리기판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한미반도체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리기판의 아버지요?
한미 반도체. 한미 그렇죠. 예, 핵심 장비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롭틱스가 유리기판 핵심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는 지금 싱귤레이션 장비, 그다음에 TGV 장비인데 결국엔 잘 자르고 잘 뚫는 게 중요합니다. 유리기판은. 예, 그 장비를 이제 이미 생산한 이력이 있고요. 왜 어디다 납품했냐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독일의 유리 원판 만드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거를 유리기판을 원료를 납품할 수 있는 회사가 3개밖에 없어요. 아사히 코닝, 그다음에 숄츠라는 이제 독일 회사인데 이 독일 회사에 이미 피롭틱스가 이걸 납품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가져가냐? 그러니까 원판을 보내려면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데 만들었을 때 내 걸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잘 되는구나. 우리가 잘 만들었구나라는 걸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들도. 그래서 그런 장비를 이미 납품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피롭틱스를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삼성이냐 SK향이냐 제가 볼 때는 피롭틱스는 둘 다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LG도 그렇고 우리나라 3사는 다 한다라고 지금 하니까 여전히 이제 피롭틱스 주목해서 보시면 좋고요. 어제도 외국인 기관이 동반순매수하면서 오랜만에 거래 터지면서 올랐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유심히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납품 이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레퍼런스를 가진 기업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